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내년 4월에 우리 고국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재국민 선거 준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재외동 포돌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 나온 이진필 선거관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네, 6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네, 선거 때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뉴욕 공관에 파견이 나오시는데 이번에는 이진필 선거관이 나오셨어요? 네, 내년에 저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러 제가 직무 파견 나왔습니다. 이제 한 1년간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년 5월까지 계시죠? 네, 5월 말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가 벌써 선거가 몇 번째인가요? 지금 재외 선거는 이제 내년까지 하면 총 5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012년인가요? 네. 2012년에 총선, 대선, 총선, 대선, 네. 대선을 2번이나 벌써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재국민들이 소외되는 느낌이었는데 이 재국민 선거가 생기면서 아주 이제는 본국과 원활한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네. 고국에서 네. 그 총선 일정은? 네, 그 국내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선거일은 4월 15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21대 총선이죠.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네. 음. 그래서 저희 이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재외선거 관리하는 일정은 아마 지금 저희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고 신청 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우선은 그 선거권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명부에 등재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때 이제 국외 부재자분들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정확한 일정으로는 이제 올해 11월 17일부터 내년도 2월 15일까지 그때 신고를 하셔야 이제 선거권이 생기게 되고요. 예. 네, 재외국민 같은 이제 그 분들은 재외선거인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지금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 다만 내년 선거에 하시려면 그것도 선거일 전 60일까지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게 네. 몇 번 했는데 네. 사실상은 네. 이게 뭐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신 분도 또 가물가물한 경우가 있는데 네.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내년 대한민국의 21대 총선이 4월 15일인데 네. 해외 동포들의 선거 일정은 틀리잖아요. 네네. 내년 그러면 그 실제 투표하는 날짜. 재국민들은 그러면 이제 그 국내 선거일에서 2주 전부터 네. 그다음 이제 6일 동안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날짜로 치면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 네. 6일까지 이제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6일까지 네. 5일간 하네요. 네, 6일입니다. 6일간. 예. 그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똑같죠? 똑같을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재선거가 저희 뉴욕 총영사관에 재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네. 위원님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그때마다 이제 투표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제 뭐 큰 변동이 없다 그러면 이제 네. 예전 투표소가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테지만 다시 한번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올해가 5번째인데 4번 동안 하면서 네. 3번까지는 뉴욕 이제 총영사관 공간에서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난 2017년에는 네. 뉴욕 총영사 공간뿐만 아니라 플러싱에서도 했고 필라에서도 했고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네네. 그 전에는 참 뉴욕 공간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율이 다소 저조했었는데 투표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이 또 늦어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네. 아직 정확한 결정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정확히 말씀을 못 하시겠네요. 예. 그때 가서 또 정해지면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투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번에는 투표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하고 변동이 없나요? 투표 그 방법은 실제로 투표하시는 거는 이제 그 투표소에 직접 본인이 오셔서 이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신고 신청은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 신청은 이제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공간에 와서 그 신고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일로 우편으로 해서 보내주시는 신고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우편, 이메일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거기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이제
이제 투표를 하기 전에 네네. 투표를 하려면 내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네. 이제 공관이나 투표 장소 네. 정해진 곳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등록을 하려면은 네. 이것이 150일에서 60일 전에 해야 된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등록을 하려면은 예.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따 또 얘기를 하는데 네네. 해야 되는데 그 투표 방법은 옛날에는 직접 공관에 가서 했었는데 아, 신고 신청도. 그렇죠. 예. 이제 변경된 것이 네. 전자우편은 이메일을 말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편, 네. 그냥 그 투표 용지를 받아서 편지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것. 네, 신고 신청 네. 용지를 받아서 그리고 직접 할 수 있는. 예, 직접 공관에 공간에 가서. 오셔서 용지 네. 받아서 바로 신청. 네 번째는 웹사이트에 네. 들어가서 네네. 거기서 기재를 해서 네. 하는 네 가지 방법이 네,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예. 그 네 번째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서툴기 때문에 자녀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방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네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바빠서 멀어서 못한다라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네. 그 신고 신청 기간은 또 저희가 순회 영사 할 때 네. 그때 또 이제 순회 접수도 투표 가능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요. 네네. 투표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 전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아까 조금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예, 순회 영사를 그 전에 하면은 현장에서 네네. 뭐 뉴저지 한인이나 뉴욕 한인이나 네. 필라 한인이나 네네. 한인의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순회 영사를 하죠. 네. 그때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나요? 그때 이제 저희 순회 영사가 나갔을 때 음. 그때 이제 저희가 신고 신청 용지를 음. 순회 영사가 가지고 가면 그거 받아서 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등록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분증은 그 당시에는 필요 없고 운전면허증이나 아닙니다. 그건 이제 투표할 당시에 아,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신고 신청할 때는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군요. 네네네. 아, 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접수하면 되는군요. 다만 이제 신고할 저희가 접수 처리할 때 네네. 이제 요건이 미비하거나 음. 뭐 이제 추가 신청 서류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별도로 연락을 드리거나 네. 이렇게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대상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크게 나누면은 이제 재국민선거와 네. 부재자 선거가 되나요? 네네. 아니, 부재자가 아니라 국외부재자랑 국외부재자와 재선거인. 재선거인. 네. 재선거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 이제 우선 가장 큰 건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은 네. 이제 국외부재자, 네. 재등록이 안 돼 있고 이제 뭐 이쪽에 영주권을 영주권. 갖고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재외선거인. 그러니까 유학생이나 네. 특파원이나 네. 주재원이나 네, 여행자나 네. 이분들은 국외부재자로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네. 우리 이제 재선거관으로 나오셨으니까 네. 국외부재자시죠. 예, 맞습니다. 한국에 영주권이 있으니까. 네, 주민등록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제 이민을 왔어요. 네. 그럼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은 아직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투표할 수 있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재국민이라고 하죠. 예. 재선거인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네. 이 부분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등록을 아까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이게요. 네. 순회 영사에서 할 수 있든 아니면은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든 네, 우편을 예, 통해서 맞습니다. 하든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예, 할 수 예.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요 기간이 일찍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150일에서 네. 60일 사이라고 했나요? 예, 맞습니다. 음. 국외 부재자는 이제 150일에서 선거일 전 60일까지 이렇게 별도 기간이 있는데 사실 제외 선거인 분들은 사실 저희가 영구 명부제라고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제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근데 다만 이제 150일에서 60일 사이에는 그 다양한 방법으로 더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해당 선거에서 투표를 하시려면 무조건 60일 전까지는 하셔야 된다는 건 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번 21대 총선 재국민 네. 선거에 대한 투표 일정과 방법, 네. 신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네, 나눴네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정확히 이렇게 들어서도 이게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재국민 선거에 대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네. 재국민 선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네. 클릭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음.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시기가 해당 시기가 도래하면 네. 열심히 또 홍보하고 안내해서 예. 한인 마트 같은 데서도 접수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저희가 그렇죠? 필요한 등록을.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투표는 이제 뭐 그런 그 마트 앞에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등록 접수는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네네. 이때 관심을 많이 갖고 등록을 해서 참여를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숫자가 지금 어느 정도가 되나요? 재외국민선거 우리가 750만이라고 하지만은 네네. 실제 재외국민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약 한 250만 정도 가까이 되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음. 추정치긴 하지만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 그 미주 쪽은 지금 현재 한 80만 명이 80만. 조금 넘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뭐 있습니다. 250만에서 300만이 산다고 하는데 네네. 약 30%는 이상은 네. 그 유권자군요. 네. 그만큼 제일 많네요. 전 세계에서. 예, 아마 그걸 정확히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 네. 상당히 많이 이쪽에 살고 계신 걸로. 미주 지역에서도 전 세계에서 지난번엔 세 번째로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네. 뉴욕 그 영사관의 관할 지역에서는 어땠나요? 지난 대선 때 좀 높았는데요. 그렇죠. 지난 대선 때 약 그 등록 인원에 대비해서 한 70% 네. 정도 투표하신 걸로. 그렇죠. 예.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델레어, 필라델피아 예, 맞습니다. 5개 관할 지역이죠. 네. 이 관할 지역에서 하려면은 넓기 때문에 아, 힘드실 네. 것 같아요. 네.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은 가까워도 네. 이 교통 체증이 심하기 아. 때문에 힘들고 네. 필라델피아도 상당히 멀고 델레어도 많이 멀기 때문에 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재국민 선거 이번 21대 총선에는 300명의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데 네. 그 재국민 선거는 정당 선거죠. 이게 이제 국외 부재자분들은 이제 네. 저기 지역구 의원까지 같이 투표를 네. 할 수 있는데 재선거인 분들은 이제 정당 투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 네. 투표는 하는데 네. 이번엔 그 연동형 비례대표. 비례대표 예. 그 법안이 완전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네. 내년 4월이니까 네.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럴 경우에 네. 비례대표가 50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재국민 선거의 영향력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아무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되면 네. 정당별로 득표율이 훨씬 더 크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국민들의 투표율에 따라서 네. 그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좌지우지가 된다는 얘기죠. 네. 비례대표가 250명이 이제 지역구고 50명이 비례대표였는데 이제 50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난 거죠. 그게 비례대표가. 네, 뭐 법안이 여러 개가 네, 네, 있지만 그 중에 아직 하나의 이제 확정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국민 선거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의 권리를 네. 행사했을 때 더 큰 영향력을 갖고 네. 그 영향력은 결국은 우리의 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다. 이런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네,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네. 그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또 참고 사항으로 대선하고 총선하고 또 틀리잖아요. 대선은 안 그렇죠. 네, 대선은 이제 음. 어차피 모두 국외 부재자든 재선거이든 이제 표 한 표로 예. 직접 후보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선하고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선 내후년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내후년이네요. 내후년 그 다음 연도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지금 그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네, 네. 대선과 총선에는 선거에 대한 제도가 좀 틀리다라는 것을 예.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재국민 선거가 네. 2012년에 시작을 하면서 네. 벌써 몇 년이 됐나 7년이 됐네요. 네. 그래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문제점들이 보완돼야 될 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 좀 어떤 문제점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 네. 그런 것을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재선거가 처음 등록될 때만 하더라도 네. 이제 그 유권자분들께서는 실제로 그 신고 신청할 때도 직접 뭐 공간에 오셨어야 되고 네. 투표할 때도 또 한 번 더 오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손쉽게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서 뭐 그 저희가 투표소도 추가 투표소도 도입하고 신고 신청하실 때도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우편이라든지 전자우편까지 확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순회 접수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음. 개정 의견도 많이 내고 있고 저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무래도 그 유권자분들의 그 참여
의식이 좀 더 높아지고 많이 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다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해외 동포 사회는 각 네. 나라마다 지역마다 특성이 많기 때문에 참 네. 복잡하잖아요. 네. 그 본국에서의 모든 재외 국민들의 현실에 따라서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런 것을 다 요구하려면은 목소리를 크게 하려면은 네.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네. 그래서 재외 국민 선거에 참여를 많이 할 때 네. 그 효과적인 그 우리의 소리를 더 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하지는 않으면서 달라고만 하면은 네.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이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또 한국의 정책의 상황도 많이 이제 소용돌이 치고 있고 그게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해외 동포들의 투표율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은 네. 그런 부분에서 성장을 더 거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끝으로 이제 네. 재외국민 선거관으로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셨으니까 네. 이제 이번 투표에 참여하실 네. 유권자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저희도 나와서 지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일원으로서 그 모든 유권자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소명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동포사회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한인 언론 분들도 단체분들에서 많이 협조를 좀 해주셔야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도를 가장 또 편리하게 네.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와중에도 아직도 이 제도를 몰라서 네. 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안내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 임박해서 한번 또 아마 자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네, 네. 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네, 네, 좋은 성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진필 재외선거관과 함께 재국민선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 또 선거에 관계되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